인터뷰 채널을 하면서 많은 부자들을 만나게 됐죠. 부자들도 만나고 뭐 부자가 된 사람 뭐 될 사람 뭐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진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세금을 많이 내려 그러는. 전 처음에 그 전에 온라인 쇼핑몰이나 자영업하거나 할 때는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 세금 구간이 올라가게 되니까. 근데 진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우리가 이거잖아요. 원래는 회사 돈을 개인한테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까지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넣어놔야 되죠. 이거는 넣어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가져오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급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급여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급여를 가져오게 되면 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인세를 급여가 나간 만큼 법인세를 적게 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급여를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급여를 아예 안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배당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배당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개인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결국에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합산돼. 급여로 가져오나 배당으로 가져오나 다 종소세 합산입니다. 그죠? 그러면 급여로 가져오는 게 세금 덜 내니까 장점이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배당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해요. 15.4%인가? 그것만 내면은 종합소득세 합산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훨씬 넘어가게 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배당을 예를 들어서 뭐 한 50억씩 받아, 20억씩 받아. 그러면 이거 급여로 받는 게 낫지 않나? 왜? 비용 처리되고 법인세를 안 내니까. 근데 부자들이 희한하게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세금을 사서 내지? 급여를 심지어 빵을 가져가면서. 왜 그렇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그 재무제표에서 있잖아요. 다 찍고 남은 거, 다 나갈 거 나가고, 매출에서, 세일즈에서 다 나가고 하는 게 결국에는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이게 매각할 때 이 세일즈와 당기순이익만 본다는 거야. 그게 뭔 얘기예요? 세일즈가 성장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이익률이 좋으면 이 기업에 영향을, 배당을 얼마 가져갔느냐는 이 기업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 뭐예요? 회사의 성장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급여로 비용을 계속 가져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 급여를 줄이고 어차피 세금 내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많이 벌어요? 매각이라는 것을 자신의 부자가 되는 옵션에 넣을 정도로 부자들, 그들은 배당으로 받는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이익이 높으면 뭐가 좋아요? 예를 들면 기업 가치 평가를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이 세일즈 아니면은 이익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뭐 이거에 1배에서 2배, 아니면 뭐 이거에 10배,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죠? 그러면은 이 이익이 10배라 그랬을 때, 매각하는 게 이익에서 10배를 받는다 그랬을 때, 그럼 이익을 얼마를 내느냐가 결국에 회사 가치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익을 한 달에, 우리가 급여는 매달 나가는 거니까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 그러면 이거 이익률 10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200이잖아요. 내가 받는 게 1200인데 그거에 10배면 1억 2천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1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씩 가져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월에 뭐 5천씩 가져간다. 그러면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예요? 6억이잖아요. 6억에 10배 하면 얼마예요? 60억이잖아. 그러니까 매각을 옵션으로 했을 때는 내가 연봉을 가져가는 것이 회사 가치를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매출도 누락시키려고 하거든요. 중간 부자나 초반 부자들은 이 매출도 누락을 해가지고 여기 세일즈도 이 맨 위에 있는 것도 누락을 어떻게 할지를 하느라고 법인을 다 쪼개요. 법인을
다 쪼개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새로 냈다 폐업하고 새로 냈다 폐업을 해요. 왜? 법인도 세율에 따라서, 세율 구간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 법인의 이익이 얼마 남느냐에 따라서 10% 구간이 있고요. 20% 구간이 있고요. 25%인가요? 구간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여기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인 때는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구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다 쪼개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매각이 가능할까요? 매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매출 누락을 하려고 법인을 쪼개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만들었다 폐업하고 동생 명의로 만들고 누구로 하고 이래가지고 개인 사업자만 계속 늘려가지고 아래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명의 분산을 일부러 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법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배당으로 가져가고 급여를 빵으로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자들은 이걸 오히려 더 내려고 그래. 세일즈를 어떻게든 더 올리려고 그래. 법인을 각 단계마다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래는 10억을 벌었어. 회사가 이게 완전 다른 의도인 거예요. 법인을 쪼개는데 회사가 10억을 벌었어요. 각 업무 프로세스가 A, B, C가 일어나. 근데 여기서 1억 남기고 9억 남기고 1억 남기고 여기서 9억 다시 잡고 여기서 1억 남기고 여기 8억 다시 잡고 그러고 나서 B2C를 하는 이런 선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이 딱 올라가잖아. 그럼 이거 매출 기준으로 기업 평가를 하게 되면 이 그룹사의 그룹은 그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된다는 거야. 근데 초반 부자나 중간 부자들은 뭘 하냐면 이거를 세일즈를 더 낮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저히 처음에는. 근데 진짜 부자들 보면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 그래서 법인세를 오히려 더 많이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 걸리면은 결국에 이거 줄이다 걸리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줄이다 걸리면 국세청에서 잡고요. 늘리다 걸리면 어디서 잡는 줄 아세요? 금감원에서 잡습니다. 금감원이 더 무서워요. 왜? 찐부자들은 더 부찌가 크거든. 늘리는 애들은 이게 더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찐부자들은 이걸 안다. 그래서 법인세 어떻게든 많이 내려고 그러고 곱하기 10으로 회사 가치가 인정받으니까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어디 보면 알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M&A 거래의 기술 이 책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류호연 회계사. 두 번째 뭐예요? 네 돈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냥 네 돈을 써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돈을 써. 그게 무슨 얘기냐? 가령 직원들이 사장님 저희 카누 맥심 말고 네스프레소 캡슐 놔주세요. 커피 머신 놔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스프레소든 뭐 카누든 별로 차이가 안 돼 보입니다. 거기에 뭐예요? 비용 처리하면 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세금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싶단 말이에요. 근데 찐부자들은 이런 말 들으면 뭐라 그래요? 야 그냥 팀장들한테 야, 너네 사비로 그냥 스타벅스 몇 번 쏴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회사가 돈을 그렇게 버는데, 회사 비용 처리도 가능한데, 왜 내 사비로 쓰라고 하지? 왜 팀장들한테 그냥 사주라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세금 많이 내려고 하는 거랑 같은 맥락에서 처리가 됩니다. 회사 비용 처리라는 게 겉으로 봤을 때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비용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깎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명한테만 사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이거를 봐야 된다. 지속 가능성.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이 우리가 한두 명일 때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라고 해볼게요. 1만 명인데 카누가 4,000원이고 네스프레소 머신이 1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각 드는 비용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이면 공을 4개씩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고 요거는 얼마예요?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명한테 해준다는 건 1만 명한테 해줄 수 있다면 한 명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만 명한테 해준다는 얘기는 매월 1억 원씩이 더 들어간다는 거고 12개월로 하면 12억이고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 사이즈의 회사라면 1000명이라 그래도 1천만 원이고 1.2억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10배라면 내가 지금 당장 네스프레소 캡슐로 이 한 명을 위해서 얘가 네스프레소 좋아한대요 하고 바꿔주는 것, 이게 그 한 명이 캡슐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12억을 쓰는 거랑 똑같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야, 나는 왜 그렇게 쪼잔하겠구나. 회사가 돈을 번다는데 많이 뭐 컵라면도 깔아주고 뭐도 깔아주고 뭐도 깔아주고 뭐 탕비실 운영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근데 회사를 매각 사이즈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런 비용들 하나하나가 뭐예요? 회사 가치를 깎아먹는 거다. 예, 특히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현금 흐름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영업이익을 깎아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것보다, 자, 이거예요. 법인세가 올라가면요. 법인세가 올라가면 회사에서 법인세와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법인세라는 거는요, 영업이익에 붙는 비용 같은 거예요. 근데 금리라는 건 금융비용이에요. 이게 올라가면요, 배수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PER. 이게 줄어들게 돼요. 근데 법인세가 올라가고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영업이익에 대한 비용이 더 높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비용 쓰는 게 더 맞는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커지게 되고 매각 사이즈까지 고민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스타벅스 그냥 네 돈으로 그냥 걔 한번 사줘. 몇 번 사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진짜 부자들은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주로 돼 있으면은 자기가 회사에서 가져가는 월급의 상한을 거버려요. 예를 들면 창업주가 한 달에 500만 원 가져가. 어떤 회사의 공신도 500만 원 이상 받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00만 원 받아가. 야, A가 500만 원 받아가는데 너 지금 얼마 달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분을 팔 수가 있잖아. 회사를 매각 사이즈까지 키울 거면은 지금 당장 급여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주커버그가 빵원 받는다 그랬을 때 와, 진짜 저 사람 대단하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왜 그거 하나도 회사 돈으로 안 해주지? 아닌데 대기업 회장들 월급 엄청 가져가던데 그거는 창업주가 아니고 전문 경영인 경우에는 줘야죠. 아니면 창업주인데도 더 지분을 팔 수가 없어. 팔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회사 가치를 올려봤자 팔지를 못해. 기업 공개가 돼 있어. 아니면 매각을 그 회사가 너무 커서 매각할 만한 사이즈를 넘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누가 사겠어?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뭔 소린지를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해되고 나서 직원들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냥 제 돈으로 합니다. 그럼 직원들 보기에도 좋아요. 아, 대표님이 사비로 저렇게 벅벅 우리를 사주는구나. 그럼 이제 아무리 비용 아끼려고 직원들 쪼아도 직원들 입장에서도 아, 그렇게 하는구나. 대표가 월급도 안 받고 자기 사비 쓰면서 솔선수범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려면 그냥 네 돈으로 사줘.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찐부자들이 진짜 하는 말. 그래서 몇 프로? 그래서 몇 프로인데? 뭐가 의미가 있을까? 저는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3천억 밸류에 투자 받았다 이러면 그 사람 3천억 벌었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엑시시랑 투자 받았다라는 말이 그 투자 받은 거랑 엑시시 그냥 똑같은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완전히 아닌 거야. 완전히 아니에요. 가령 뉴스에서 누가 몇백억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거는 그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몇백억의 회사를 매각했다. 그것도 그 돈을 다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몇 프로 들고 있대? 이거야. 투자 받았다 그러면 그래서 얼마 밸류에 받았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야? 나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분 10%를 갖고 4천억 밸류에 매각을 하면은 이 사람 400억 번 거야. 그죠? 근데 이걸 몰랐어요. 난 4천억에 매각했다 그러면 이 사람 지분이 얼마인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4천억을 벌었다고 생각을 했어.
잘 팔았는데 그냥 축하해주면 되지. 그거를 왜 태클을 거나 싶은 거야, 이게. 근데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직장인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A부서에서 성과급 얼마 받았대. 같은 회사 다녀, 같은 회사. 그럼 B부서에서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야, A부서 이번에 성과 얼마 나왔대. 우리 얼마 나올까? 이거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왜 그 디테일한 거를 파볼까? 그냥 저는 남의 얘기니까 그냥 박수 쳐주고 그냥 끝내면 축하해주고 이러면 되지. 왜 그거를 어디 연락해가지고 막 지분 알아보고 뭐 이거 왜 하나 싶었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우리 직장인 입장에서는 A부서 성과급 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분 몇 %였대? 엑시트할 때 주요 주주 누구였대? 얼마 밸류였대? 뭐 이런 거 다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어떤 다시 사주는 조항들, 뭐 리픽싱 조항, 막 이런 것들이 있대. 그거 뭐였대? 거기 법무법인 어디였대? 막 이거를 다 파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제가 이 부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기사에 나온 엑싯 금액을 다 가져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치는 않더라. 지분이 3천억 엑싯을 했어도 대표적으로 지분이 10%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3천억 자산가가 아니라 300억 자산가인 거죠. 그것도 세금을 떼고 나면은 300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매각한 사람은 굳이 그거 내가 지분 18%였어요. 뭐 리픽싱 조항 있어요. 언제까지 뭐 경험업 어떻고 뭐 이거 얘기해요? 안 해. 언론은 얼마에 매각 이렇게 하지 뭐 얼마 어떻게 되고 막 이거 얘기를 기사에 써요? 어차피 다 이해도 못해요. 저도 이해 못했잖아. 예. 숫자가 커야지 멋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몇 천억 엑시 그럼 몇 천억 다 가진 줄 아는데 찐부자들끼리는 그것도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엑시트했다, 얼마 벌었다, 아니면 투자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지분이 몇 %인데 아니면 얼마 가치로 받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부자들이 심보가 고약해가지고 누가 엑시트했다는데 그거를 막 다 조사하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화려한 겉면을 까보고 보면 그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봤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고 나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제가 처음에 부자들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방식이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한테 이해 안 됐던 거 세금 많이 내야 돼.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 단기순이익 높여가지고 10배 곱하는 게 더 낫다. 두 번째, 그냥 네 돈을 써.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보다 그거를 직원들 곱하기 직원수 N수 한 다음에 곱하기 또 10배가 나간다는 거를 그 사람들 알고 있다. 만약 팀장한테 그런 민원 들어가면 너 돈으로 한번 사라. 내가 돈 줄 테니 그냥 이걸로 해. 세 번째, 그래서 몇 %인데 뉴스에서 큰 숫자에 강조하는 거에 속아서 눈속임 당하거나 이러지 않고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야 다른 부서 성과가 얼마 나왔대 그럼 우리 얼마 나올까 이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재개발한다면 감정평가 있죠. 이거랑 너무 비슷한 감성인 거야. 거기 감평 얼마 나왔대? 거기 대지 지분 얼마래? 이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도 이 감정으로 이런 그 눈높이에서 접근을 하더라.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재개발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기업 평가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진짜 부자들의 대화를 듣고 뭔 소리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보시고 네, 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아까 중간에 얘기 드렸던 M&A 투자의 기술 그거 읽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냥 그 책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예, 다른 거는 보고 제가 너무 말들이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써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